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세 가지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됐었던 양도세 중과세를 1년 동안 유예시켜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던 최종 1주택 개념이 폐지가 됐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라고 하는데요. 시행한 지 1년 4개월 만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세가 완화가 됐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1년 신규 주택의 세대 전원이 전입 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전입 신고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 완화 정책이 발표된 게 광주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일단 세 가지 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요, 광주의 아파트 매물량이 적지 않게 늘어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그런 매물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부 정책의 목적이 어느 정도 효과는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매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매물이 늘어난 만큼 사는 사람도 많냐는 건데 어떻습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부담이 되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 금리가 인상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2019년 전보다는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부과하고 있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아파트 시세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금 자체가 커진 게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자도 이자지만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시도 자체를 못한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네네. 때문에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 대출 규제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었죠. 네.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이요,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우대 주택담보대출 비율 적용 시에 부과되었던 현행 4억에서 대출 한도는 6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담보 규제는 완화됐지만요,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DSR 규제는요, 기존에 총 대출액 2억 초과에서 7월부터는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망설이게 될까요? 일단 또 큰 건요,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부담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는요, 취득세 중과는 해당이 없지만요, 갈아타기를 시도하거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접근하기는 아직도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구매할 때는 8%의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2주택자가 한 채를 더 구입하게 됐을 때는 12%라는 징벌적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한 어쨌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완화해야 된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바로 어저께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매도자에게 양도세 완화라는 퇴로를 열어줬고요. 그리고 매수자 측에서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하겠다라는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에게는 어떠한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취득세가 어떻게 완화되느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세 시장은 후반기로 갈수록 올해 입주 단지들의 매물 소진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원인으로는 실제 작년보다는 가격이 실제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요. 임차인들의 부담이 좀 줄어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만약에 안정을 찾는다면요. 그 다음에는 매매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전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평균치보다는 굉장히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구매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공급량을 보시면요.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청약 홈을 통해서 청약이 이루어진 단지들이 입주 물량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3,495가구, 그리고 2024년도에는 5,096가구, 그리고 2025년도에는 441가구 정도 입주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물량은요. 올해 후반기나 내년에 상반기에 분양할 단지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이 광주 내에 분양 단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분양이 예정된 대단지로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5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계림 4구역, 학동 4구역, 신가구역이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으로는 우남 3단지, 주월 장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됐거나 이제 막바지에 철거까지 와 있는 대단지들입니다. 이 5개 구역의 물량을 다 합치면요. 11,585세대가 되고요. 조합원과 입주 물량을 빼고 일반 분양 매물은 대략 5,808세대 정도가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서 이 5개 구역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구역에서는요. 이미 착공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늦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째는 분양가 규제 영향과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기간은 좀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무섭게 오르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분양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새 정부 들어서 특히 뭐 규제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에 따라 크게 움직임이 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정부는 단계적인 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일단 양도세라는 당근책을 현재 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극적인 상승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파격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검사, 그리고 임대차법, 그리고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완화책이 시장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는 이벤트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주 아파트의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한 가지 뽑자면요. 과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광주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서울 주변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요. 주된 내용은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수를 더 많이 공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성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면 정비사업을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에 있는 1기 신도시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요. 과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방에 있는 1기 신도시도 적용이 될지가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지역에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광주 아파트의 노후 아파트의 거래량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